235페이지 17번부터 56강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 17번 이 제도 나사의 일반적인 도시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이건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순나사 바깥지름과 앞나사의 안지름은 가능 실선이 아니죠, 그죠? 순나사 바깥지름과 안나사 안지름은 요 밑에 되어 있습니다.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요거는 몇 번 나왔습니다. 굵은 실선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경계에는 가는 실선을 한다. 여기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굵은 실선입니다. 굵은 실선이며 가는 실선으로 많이 해놨죠. 다 순나사, 앞나사 측면 도시에서 골지름은 골지름은 가는 실선인데 여기는 굵은 실선 해놨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이제 이게 반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오면 완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완전 나사부의 골은 축선에 대해 30도 경사진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요게 이제 맞아요. 자, 요걸 이제 요 있죠. 축선에 대해 30도 경사진 가는 실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요걸 이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위 치수 허용차, 아래 치수 허용차의 차에 속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차가 되죠. 치수 공차가 됩니다. 21번 현재 제도 도면에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은 3대1 혹은 1대3입니다. 이건 안 씁니다. 그럼 제도의 형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제도에서 타원 등 기본 도형이나 문자, 숫자, 기호, 부품 등을 원하는 모양으로 거기에 곡선에다 딱 떼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기구입니다. 형판. 그 다음이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요걸 한번 떠봅시다. 이것도 자주 나왔는데, 요걸 반으로 잘랐을 때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들이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체, 반으로 잘랐을 때 전체 요를 빗금으로 나타내는 게 전단면도예요. 전단면도. 부분 단면도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 부분적으로만 해놨죠. 여기 부분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부분적으로만 나타내놨습니다. 이게 부분 단면도고요. 회전 단면도는 후크나 이런 것처럼 둥글게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회전 단면도로 나타내고요. 한쪽 단면도는 뭡니까? 절단을 했는데 그 중에서 또 대치니까 한쪽만 요거 했는 한쪽 단면도고 계단 단면도는 봅시다. 여기에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구멍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요 부분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고, 요 부분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여기에서는 제도 단면도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으려 생각합니다. 자, 236페이지요. 절단면이 투상면의 평행 또는 수직으로 계단 형태로 절단된 단면도는 뭐냐면은 계단 단면도다. 그죠? 회전 단면도는 절단할 곳의 앞뒤를 끊어서 표시하거나 절단선 연장선에 그리거나 절단한 곳에 겹쳐서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핸들이나 바퀴, 암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5번 제도 도면의 치수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치수기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치수선은 부품 모양 나타내는 외형선과 평행하게 그것을 표시합니다. 맞습니다. 길이, 높이, 치수, 표시 위치는 되도록 정면도의 모든 것은
정면도가 주투상도니까 거기에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다 대상물 기능이라든지 제작, 조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치수 명확하게 기입해야 됩니다. 라 계산하여 구할 수 있는 치수 기입하지 않고 지시서는 굵은 실선을 표시한다. 다 틀렸죠. 계산하여 구할 수 있는 하여튼 치수는 기입해야 되고 지시서는 가는 실선이 굵은 실선이 아닙니다. 27번 나사 요소 도시할 때 굵은 실선 나타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나사부 3봉우리 고름 굵은 파선입니다. 요거 굵은 파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표시했다 잘 알아두세요. 굵은 파선으로 표시합니다. 자, 앞나사 바깥처럼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경계 순나사 바깥처럼 이건 전부 다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기어 모주를 나타내는 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수분의 피치원치입니다. KSA 3007의 현, 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현은 이렇게 직선이 되고 호는 이렇게 이제 그 원처럼 원의 일부처럼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 길이 표시 치수선은 현의 평행한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나 두 개 이상 원어일지라도 한 곳에만 표시한다. 아닙니다. 다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두 개 이상 원어일 때라도 각각 표시가 원칙입니다. 현과 호를 구분할 때 치수 수차 앞에 현 및 호라고 씁니다. 호 길이를 나타내는 치수선은 호는 위에 꾸부랑하게 동심원으로 나타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 한번 봅시다. 무재해 운동의 3원칙은 뭐냐면은 무의 원칙입니다. 무의 원칙. 그 다음에 선취 해결 원칙, 전원 참가의 원칙입니다. 요게 무재운동 3원칙입니다. 이익집단 원칙이 아닙니다. 위험 예지, 위험을 사전에 판단한 예지에는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등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31번 2차 정년에서 흡인 탈가스 처리 도중에 제거되지 않는 것이 가스가 아닙니다. 규소. 그래서 요거는 규소는 정년, 전로 정년 초기에 요거는 어떻게 산소와 활발하게 반응하여 제거됩니다. 복합7년 제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7년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는 상치에서는 산소를 불어내가지고 교반하면서 산화물을 제거하고요. 밑에서는 불활성 기체를 불어넣어가지고 교반을 전체적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시간이 단축 가능합니다. 용광 실수율이 높습니다. 위치에 따른 성분 편차는 없으나 온도 편차 심하다는데 이거는 편차가 없습니다. 그 아래 위로 다 교반을 해주기 때문에 강력에서 CO 반응 활발하여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 탄소를 CO 가스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극저탄소강 등 청정강 제조에 유리합니다. 복합출현 상부상취 저면 불활성 가스로 버블링하여 온도와 성분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도와 성분 편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도와 성분 편차 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활성 가스로 버블링 이게 어디 저면 저추입니다. 이거는 자 제강 전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로에서 용선이 생산되면 이걸 싣고 가서 전로에 이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전처리가 확실한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이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면은 이 온도 변화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적당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혼선차 노체 중앙부에 요것도 뭐가 있냐면 노구가 있습니다.
혼선차에서 출산할 때 최대 120 내지 145도까지 막 경사지게 경동할 수 있습니다. 다 혼선차 내벽은 점토질 연화, 고알루미나 연화로 샀습니다. 맞습니다. 혼선차 탄소 성분 변화는 1 내지 3시간에 0.3 내지 0.5% 상승한다. 이런데 이게 상승할 수가 없지요. 8시간 후부터는 시간당 8도씨, 15시간부터는 5도씨 정도 하강합니다. 그래서 약 30시간 정도 저장할 수 있고요. 이 C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틀렸고요. 제강조업 중기에 나타나는 슬로핑 발생 요인이 아닌 것은 이었습니다. 용선 배합률이 낮은 경우에 슬로핑 발생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선 그 배합률이 높으면은 고철하고 용선할 때 용선 배합률이 높으면은 이제 그 반응이 활발해 가지고 슬래그가 많이 생겨서 슬로핑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낮다고 해서 그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노의 슬래그 혼입이 많은 경우 그렇겠죠. 그 다음에 다의 슬래그 배제 충분하지 않을 때, 논의 용적에 비해서 이것도 장인량이 과다할 때, 이것도 용선 배합률과 유사하게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슬로핑, 용선의 SI 성분 많을 때, 용선 배합률 높을 때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8페이지입니다. 연주 조업 공정의 주요 설비가 아닌 것은 하는데 레이더로는 여기 연주 조업 공정의 주요 설비는 아닙니다. 물론 레이더들이 제강할 때 용강을 받아서 수강을 해서 연주로 가지고 오고 연주해서 레이더 터렛에 얹어서 컨디시에 부어주지만 레이더는 연주 조공정의 주요 설비는 아닙니다. 주형이라든지 턴디시라든지 더미바라든지 롤 에이프런은 포스코에서는 세그먼트라고 많이 한다 했죠. 이런 것들은 연주 조업 공정의 직접적인 그런 중요 설비가 되겠습니다. 39번 전기로 노외 정년 작업 중 VOD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재 VOD입니다. 이 VOD는 밑에도 있지만 이게 진공, 산소로 탈가스라 해야 됩니다. 탈가스는 배기장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럼 V는 백큐um, 진공입니다. 산소 침용 가스가 있어야 됩니다. 아르곤 가스 취입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아르곤도 사용합니다. 그래 교반이 잘 되겠죠. 아크 가열 장치는 VOD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스테인리스강 이거는 그러니까 정년이 많이 되고요. 자, 이거는 아크 가열은 없습니다. 자, 전로조업 종료할 때 종점 판정 기준이 아닌 것은 이제 부원료 사용량은 아닙니다. 종점 판정 기준은 불꽃 현상을 봅니다. 불꽃 현상. 불꽃 현상은 뭐냐면 형상, 색깔, 수량. 여러분 열처리 해보신 분들은 열처리 시험할 때 불꽃으로 형상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파열 개수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재료를 알 수 있습니다. 간이감별법입니다. 여기에 전로조 종점 판정 기준에서도 불꽃 현상, 형상, 색깔, 수량, 산소 취입량, 출현 시간, 요게 3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불꽃 현상이라는데 현상해야 됩니다. 형상해도 되고 형상해야 됩니다. 자, 산소 취입량, 출현 시간 요 세 가지가 3요소다 이런 걸 알아두세요. 자, 이런 내용은 말이죠. 뭡니까? 거기에서도 실기시험에도 얼마든지 이게 이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불꽃 화염에 의한 종점 판정. 불꽃량이 종점이 되면 불꽃량이 감소하겠지요.
투명도가 증가합니다. 불꽃량 감소, 투명도 증가. 그래서 판정 기준, 판정할 때 요걸 상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꽃량이 적을수록 불꽃 투명도 증가할수록 강중 탄소량은 어떻게 되냐 감소하며 자 온도는 상승한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실기에서 이렇게 종점 판정할 때 특징을 적어라. 요거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 판정할 때 특성, 특징. 자, 43번. 제강 설비 수리할 때 일반적인 가연성 가스 허용 농도 기준, 그 연소할 수 있는 그 가스 허용 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폭발 하한계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되겠다. 가연성 가스는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가연성 가스가 뭐냐? 폭발 한계 10% 이하인 것.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고압가스가 이 가연성 가스입니다. 자, 뭐 이런 점은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가연성 가스 정의를 해봐라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여기에는 허용 농도 기준입니다. 고철 예열조업법과 비교한 탑차지법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고철이 이렇게 예열조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로조업할 때 굉장히 능률이 오릅니다. 그리고 장입하는 건 탑차지법 위에서 장입하는 건 고철 버킷 장입하는 버킷 우리 뭐 일본식으로 밖에서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버킷인데 일본 사람들이 밖에서 했는데 우리도 그냥 밖에서 하는데 고철 버킷 장입하는 기존 방법은 전극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고철 탑차지법은 이렇게 버킷 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고철 예열하지 않는 공정으로 아크는 예열하지 않는 공정일 때는 아크는 용락 형성 후 안정화됩니다. 자, 탑차지법입니다. 이게 고철을 예열하지 않습니다. 탑차지법은 아크는 용락 형성한 후에 안정화됩니다. 그 다음에 조업에서 소음은 용락 형성 전까지 가끔 발생 가능합니다. 버킷으로 고철 장입할 때마다 전기로 천장을 열어서 분진 발생이 예열 조업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합니다. 여기 이제 그냥 탑차지법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것도 좀 까다로운 것 같지만은 이런 것도 뭐 실기시험에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45번 아크 전기로 조업 공정. 자, 정확하게는 여기에는 뭐를 생략했냐면 요즘 2차 정년, 노예 정년이 발달했기 때문에 슬래그 배제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그대로 장이, 용해기, 산화기, 슬래그 제거를 배제라고 합니다. 환원기, 출강. 여기서는 다 이제 썼는데 요즘 2차 정년, 노예 정년에서는 활발하기 때문에 슬래그 제거는 안 하고 바로 이제 2차 정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슬래그 제거는 여기서 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 편석 발생이 적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내열된 것은 자 편석 발생이 가장 적은 것은 킬드강이고 그 다음에 캡드강이고 그 다음에 림드강입니다. 49. 재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응급조치를 항상 먼저 취해놓고 뭐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로의 노뚜껑 벽돌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내화벽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뭐 거의 유사합니다. 어디든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슬래그에 대한 내식성이 높고 하중연화증이 높아야 된다. 맞죠? 내화도가 높고 내스폴링성이 높아야 된다. 연화되었을 때 점성이 높아야 된다. 그래 안 떨어지겠죠. 자, 240페이지입니다. 노에 사용되는 염기성 내화물이 아닌 것은 여기 규석은 산성 내화물입니다. 크로마그질, 배운석, 마그네시아질 이거는 염기성 내화물입니다. VOD가 또 나왔네요.
VOD는 보일링 왕산 초기에 급감압하여 용광을 안정시킨다. 이건 아닙니다. 보일링이 왕산 초기에 급감압하면 뭐가 되냐? 압력을 낮춰버리면은 탈탄이 곤란해집니다. VOD는 스테인리스강 앞부분에도 하면서 스테인리스강의 진공 탈탄법에 많이 적용하고요. V10법이라고도 합니다. 산소를 탈탄에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연주에서 완전히 응고된 후 아변하는 사이징 밀법은 교정기를 나온 주편이 재가열되어 아변기에 들어가서 아변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주편 품질 개선, 생산량 증가, 주편 현열을 이용하는 거고 강조직 조대화한다는 것은 나쁜 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이징 롤은 정형 롤이라고 합니다. 경향 가벼운 형광입니다. 이거 경량 형광 성형 강관제의 정확한 치수와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통과시키는 롤입니다. 자, 요거 사이징 밀도 알아두시고 이런 것도 뭐 실기하면 나올 수 있겠죠. 연주 제강을 주로 1, 2차로 나누는데 최근에는 3차로도 분류하더라고요. 1차는 간접냉각, 주역냉각이고 2차는 직접냉각, 살수냉각이고 3차도 직접냉각, 기계 접촉 냉각이 되겠습니다. 자, 56강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